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소서 작성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따라하고 나면 자기소개서가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나름 높은 경쟁률인 1500대 1을 뚫고 입사했고요. 나름 국내 여러 대기업들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인턴 경험이 있던 게 전혀 아니고요. 자소서랑 면접 준비를 잘해서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직접 지원을 하는 지원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처럼 학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저런 강의를 가다 보면 학생분들이 많이 자소서 작성하는 거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건데요. 19살부터 20대 그리고 갭이어를 가지고 있는 30대 분들까지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당장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자소서 컨텐츠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미리 준비하시기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얀 종이를 준비하세요. A4 용지라든지 좀 큰 종이가 좋습니다. 그냥 핸드폰 메모장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좀 비추해요. 왜냐면 핸드폰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생각을 로지컬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싫다면 컴퓨터를 켜서 엑셀로 정리를 하신다거나 이왕이면 손글씨로 종이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인생에서 흥미로웠던 경험, 인상적인 경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소소한 경험들을 나열을 해보세요.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정말 별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사소한 경험도 괜찮고요. 올해부터 1년씩 회상을 하면서 1년, 1년, 1년 앞으로 당기면서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 보세요. 가능하면 최근의 일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고등학생 때 뭐 미아부장했던 얘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다 한번 나의 경험에 대해서 풀어놔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좀 자세하게 쓰면 더 좋고요. 최소한 5개, 가능하다면 10개 이상 많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막막하실 것 같아서 본인의 경험에 예를 들자면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기분 좋았던 경험, 뿌듯했던 경험, 충격을 받았던 경험, 나를 소개할 만한 내 장점이 두드러지는 경험, 힘들 것 같았지만 해낸 경험, 화합을 이끌어낸 경험, 꼼꼼해서 실수를 막은 경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억을 해보시면서 대단한 그룹이 아니더라도 2~3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풀어낸 경험도 괜찮고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뭐가 됐든 한번 다 그동안의 기억을 되끄집어내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본인의 사진첩을 뒤지면서 이 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회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경험들 중에 비슷한 맥락이 있으면 묶어주세요. 예를 들면 성취, 창의성, 사회성, 인내, 화합, 쾌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많이 끄집어 내봤는데 다 즐거움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 정도로 즐거움의 사례가 많다면 정말 즐거운 사람이겠죠. 조이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도 즐겁고요. 내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뽑히면요. 최소한 즐거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닌데 가능하다면 2개 정도의 카테고리는 있어야 다른 측면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즐겁기만 해. 그러면 좀 사실 뽑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즐겁지만 꼼꼼하다 라든지 즐겁지만 나는 창의적이다 라든지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하면서 부족한 측면은 더 생각을 사례와 이런 그룹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네 번째, 그 카테고리별로 자신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를 골라보세요. 예를 들면 창의적인, 논리적인, 친화력 있는, 추진력 있는, 꼼꼼한, 책임감 있는, 듬직한, 열정적인,
활발한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정말 많아요. 그 검색해보시면 쫙 뜰 거예요. 그런 형용사들 중에서 자신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형용사를 찾기. 그 형용사를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형용사를 뽑는 건데요. 근데 어렵다면 그 에피소드를 보여줄 만한 친한 친구에게 너 이걸 보고 여기에 제일 어울리는 형용사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친구에게 대하는 거 다르고 가족에게 대하는 거 다르고 팀원일 때 다르고요. 아르바이트 할 때 나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걸 다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건 자기소개서잖아요. 내가 입사 후에 이럴 거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팀워크를 하면서 팀플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을 할 때 조직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캐릭터로 잘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 되게 혼자 있을 때는 소심하고요, 우울하고요, 혼자 있는 게 좋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우울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쉽게 받아요, 이런 거는 절대 자소서에는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친구들하고 친한 연인과 친구와 함께 나눠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나를 포장하고 판매해야 되는 자소서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주세요. 픽미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나의 캐릭터를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읽는 사람한테 보여줄 때 내가 뽑히면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캐릭터예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 뽑히면 잘할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좀 더 팩트에 근간해서 저 뽑으면요 잘하는데 적어도 저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저 뽑으면 적어도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그 경험과 함께 자기의 캐릭터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기의 학력, 자기 자격증, 자기의 외모 그걸로 어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소서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형용사와 함께. 예를 들면은 저는요 정말 끈기 하나는 끝내줘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잘 버틸 거예요 라든지 제가 진짜 꼼꼼해서 작은 실수 하나도 잘 잡아내요 라든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하고 잘 친해져요. 그래서 저는 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팀 분위기 띄우겠어요. 이런 캐릭터도 괜찮은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는 쭉 풀어서 써봤지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사람 사이에서의 캐릭터 그리고 업무 능력상의 캐릭터로 나눌 겁니다. 이게 딱 잘라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캐릭터라 함은 친화적인, 조용한, 밝은, 에너지가 많은, 활발한, 듬직한, 잘 어울리는 이런 류의 형용사들이 있고요. 업무 성과와 관련된 건 꼼꼼한, 창의적인, 논리적인, 추진력 있는, 숫자 감각 있는, 끈기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구분을 일단은 해봐 주세요. 예를 들면 성취의 카테고리에서 도전적이라는 캐릭터였다라면 도전적인 좀 더 업무와 관련된 그래서 성과를 내는 거와 관련된 걸로 엮을 수 있겠죠. 창의에서 엉뚱한이라는 부분은 어떨까요? 물론 사람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그걸 업무로 끌어오면 엉뚱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잘 내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그러면 구분을 한 상태에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거 2개, 업무와 관련된 거 2개 정도를 추려보세요. 많이 뽑는 게 좋댔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나를 대표할 만한 걸 뽑는 거죠. 이 뽑은 다음에 7번째로 이 줄 중에서 베스트 3개를 뽑는 거예요. 나를 잘 드러낼 만한 단어 3개. 아까 그 2개 뽑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3개로 확실하게 딱 뽑아주세요. 꼭 3개가 꼭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자소서가 너무 길어도 진짜 소설이 되고 읽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8번째로 그 형용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경험 하나씩을 뽑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동안 앞에 얘기했던 경험들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형용사를 봤더니 나 이런 경험도 있었어 라고 새로운 경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 형용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의 컨텐츠는 다 완성이 된 거고 이걸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해야겠죠. 9번째로는 문단 구분을 해서 3개의 문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하나의 형용사, 하나의 경험, 두 번째 문단도 하나의 형용사, 하나의 에피소드,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어떤 접속사를 쓰고 어떻게 말을 매끄럽게 쓰느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읽기 쉽게 계속 첨삭을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10번째로 그 문단에 이제 헤드 카피를 뽑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쓱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도전적인 자세로 영업실적 1위 달성, 이렇게 헤드가 들어오고 나서 사례 밑에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훨씬 보기 좋죠. 그리고 또 한 줄 띄고 헤드 카피 넣고, 헤드 카피를 엉뚱한 시각에서 접근해서 얻은 아이디어 대회 수상, 이런 식으로 헤드 카피를 뽑고 또 세부적으로 뭐 학교 공모전에 출전해 어땠다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지막도 헤드 카피 내용 이렇게 해주면 그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는 중에 훨씬 보기도 쉽고 팩트에 근간한 거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죠. 물론 이걸로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형용사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 경험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것과 관련된 뭐 인턴을 해본다든지 공모전을 도전해본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든지 이러면서 그 소재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하면서 이제 자소서에 대한 감을 잡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나 뽑히면 잘할 거예요 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들이 뽑는다면 나 잘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나를 보여주잖아요 라고 근거에 기반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후배 사원들의 자기소개서를 봤었는데 다들 그냥 뽑히면 잘할 거예요. 저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느낌밖에 안 줘요. 근데 그러면 변별력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경험이 대단한 경험이 꼭 아니더라도 진짜 하던 사람만 해, 인턴 되는 사람만 되고 취업 되는 사람만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소한 경험이라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신뢰가 가게끔 하는 자소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보면 헤드카피가 노란색, 보라색으로 형용사, 경험 명쾌하게 써져 있고요. 세부 내용은 한 3-4줄 정도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헤드카피 문단이 반복되니까 보기도 정말 명쾌하고 좋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면접에 대해서도 면접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님들께 도움이 되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